여기서 전문가 한 분을 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그동안 이제 북한이 5차 동안 5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던 장소죠. 바로 만탑산이라는 그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이 있는 곳인데, 네. 거기에서 지하 10km 지점에서 진앙을 해서 지진파 5.6의 지진이 생겼다. 인공 지진이죠. 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핵실험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고, 네. 지진파 5.6을 인공 지진으로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그 핵실험의 위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그 국방부의 발표, 지난 5차 핵실험 때의 국방부의 발표대로라 하더라도 거의 100킬로톤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핵실험을 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네. 일부 보도에 차이는 있지만 진앙의 깊이가 10km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차 핵실험과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5차 핵실험까지는 지하 한 2-3km 정도의 아주 얕은 곳에서 핵실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지하 한 10km 정도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핵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난 5차까지 핵실험을 했던 핵탄두는 좀 상대적으로 위력이 좀 약했기 때문에 지하 한 2-3km 정도에서 핵실험을 해도 지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 방사능 포집 탐지 정찰기의 어떤 그 방사능 글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집이 세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집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깊지 않은 곳에서 핵실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아마 북한이 아주 강력한 핵실험을 이미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그러려면은 지하 2-3km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 뭐 산이 흔들린다든지 아예 폭발을 해서 밖으로 폭발력이 뛰쳐나온다든지 하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곳에서 하자라는 판단에 지하 10km, 즉 자연 지진에 가까운 지하 10km 정도에서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합참도 6차 핵실험을 추정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위력이 더 큰 핵실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소식을 보니까 진앙의 깊이가 10km 추정인 것으로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제로라고 0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정이 엇갈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이 북한 관련해서 내는 자료를 저는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북한의 위협을 최대한 억제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흔드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곳에 목적이 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제로에서 폭발력이, 즉 제로라는 것은 지상이지 않습니까? 네. 지상에서 폭발이 생겨서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6차 핵실험 시기를 두고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구구절을 앞두고 핵실험할 가능성과 또 전승절을 앞두고 핵실험할 가능성들 여러 가지 그 북한의 특정 기념일에 맞춰서 가능성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 맞다면 날짜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구구절을 앞두고 이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지금 핵실험을 한 가능성이 아주 높죠. 따라서 작년에 5차 핵실험은 구구절 당일날 했습니다. 당 창건일이죠. 그 당일날 5차 핵실험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당 창건일 거의 뭐 한 일주일 전에 지금 그 6차 핵실험을 했고, 이 6차 핵실험의 위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러면 구구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것을 가지고 그 여세를 계속 구구절까지 몰아가면서 구구절 기념사에 김정은이 전 세계에 뭐 어떤 핵의 위력을 떨쳤다 이렇게 대내적인 북한 대내적인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시너지를 내서 극대화시키려면은 사실 북한이 그동안 핵과 ICBM을 항상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 화성 12호가 불과 한 2,700km밖에 날아가지 않았고 550km 고도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성공한 ICBM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강력한 핵을 보여줬다면 또 그와 버금가는 강력한 미사일까지 보여주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구절 즈음에서 또는 뭐 10월 달에 그 이민군 창건 그때까지 가서 ICBM 즉 한 10,0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모사하는, 또는 한 6,000km 정도를 날아가는, 6,000km 날아가면 알래스카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에서 앵커리지까지가 6,000km이기 때문에 한 6,000km 정도를 북태평양 어느 해상에 떨어뜨리는 그런 핵실험을 재돌입하는 그 장면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그 ICBM 발사 실험까지 겸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도 그랬고 9월 9일 정권 수립일에 발사를 했는데 이 북한한테 구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도발을 감행하는 걸까요? 북한은 그 구구절이라는 것이 당 창건 기념일인데 우리는 국가가 정당보다 당연히 우선에 있죠. 네. 정당은 그냥 정치 세력이니까요.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는 당이 국가보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당의 군대라고 할 정도로 당이 정부보다 더 앞서 이렇게 그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당 창건 기념일은 국가 건국일보다 오히려 더 그 위상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당 창건 기념일 즈음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 이슈를 보여주는 것도 뭐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26일에도 그랬고 29일에도 그랬고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만약에 6차 핵실험으로 밝혀진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그 계속된 도발의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의 어떤 그 핵 보유국이라고 하면은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인 미사일의 완성 그리고 탄두의 완성 그것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핵 보유국으로 가는 지금 9부 능선도 아니고 9.9부 능선이에요. 9.9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것이죠. 1차 핵실험, 2차, 3차 뭐 이럴 때는 거의 3년에 한 번씩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핵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오점을 다시 바로잡고 이렇게 해서 또 3년 동안 적용해서 다시 핵실험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4차 핵실험은 하고 나서 불과 9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했죠. 네. 그것은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완성돼 있으니까 3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미사일 발사와 이 핵실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 고지에 즉 9.9부 능선에 다 와서 이제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디디면 그 정상 정복을 한다라는 그런 시간적 촉박함 때문에 이렇게 자주 미사일 발사 실험,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때마침 핵탄두에 장착할 업그레이드된 수소탄을 제작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김정은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 이런 소식도 보도했습니다. 오늘 핵실험을 염두에 둔 어떤 보도로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여줬던 그 핵탄두가 수소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실험한 이 핵탄두가 바로 수소탄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것일 수 있고요. 또 오늘 그 보여준 이 폭발력은 수소탄 아니면 이 정도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험한 이 핵탄두는 당연히 수소폭탄이라고 봐야 되고 북한은 네. 수소폭탄 핵탄두를 가지게 된 겁니다. 수소탄이 아니면 이런 위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난 4차 그리고 이어서 5차 이번 6차 핵실험이 맞다면 기술의 고도화는 그럼 어떻게 세밀하게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차 핵실험을 우리 기상청 발표로 지진파 5.0이라고 평가를 했고 예. 우리 국방부는 지진파 5.0의 5차 핵실험을 10킬로톤짜리 핵탄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우리 국방부와 기상청의 발표가 맞다면 저는 사실은 조금 그 오류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인데요. 어쨌든 맞다고 해도 지진파라고 하는 것은 0.2가 상승을 할 때 2배의 에너지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진파 5.0이 5차 핵실험인데 5.2가 되면 예. 10킬로톤이 돼요. 왜? 우리 국방부는 10킬로톤이라고 했으니까 또 5.4가 되면 40킬로톤이 됩니다. 5.6이 되면 80킬로톤이 되죠. 계속 예. 2배씩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번 5.65의 핵실험은 5차 핵실험 때 국방부의 발표 10킬로톤이 맞다면 오늘은 80킬로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동안 쭉 여러 언론 매체에서 국방부의 그 당시 10킬로톤은 터무니없이 낮은 발표다. 실제로 그때는 40에서 80킬로톤 정도 되는 유력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핵실험은 한 200킬로톤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수소폭탄 실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핵실험의 핵폭발 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폭발력에 비해서 소형화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화는 어느 정도 좀 더 진전된 기술이 확보가 됐을까요? 지금 뭐 화성 12호나 화성 14호라는 미사일을 보여주고 북극성이라는 또 고체 연료 미사일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핵탄두를 실험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 핵실험은 당연히 그 화성 10이나 화성 14 그리고 북극성 이런 그 미사일들에 꽂을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크기로 아주 소형화된 탄두라고 봐줘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것은 우리 아전 인수격으로 아직 그렇게 소형화 경량은 안 됐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아니한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된 것으로 봐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 신인균 자주국방 포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